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등 전국 불안이 심해지면서 민생 경제가 더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일부 승객들이 지방공항 이용을 꺼리면서 여수공항의 이용객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강진 가축시장이 24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돼 다음 달 개장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20명 가운데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유족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2022년 1월 건설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인재로 결론이 난 붕괴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등 모두 20명. 사고 발생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14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산의 현장 소장인 이모 씨와 하청업체 소장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지지대, 이른바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책임자 3명에 대해서 징역 2,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감리업체 관계자 등 6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현상과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영 진행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이후 사고 책임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무죄 선고받으셨는데 입장 있으세요?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피했다는 것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에 하다못해 사장이든 회장이든 아니면 그 어떤 윗선이든 결국은 처벌된 사람이 없잖아요. 1심에서 현산의 책임이 드러난 만큼 서울시는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경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이니까 거기에 맞는 처분을 지금 검토를 최대한 빨리 해서 처분을 내리.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계절상으로는 한겨울이지만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0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9도로 종일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큰 추위 없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도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이른 오전에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점차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를 다루실 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까지 일으켰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전국 불안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구속된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전국마저 안정될 기미가 없어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좀 답답하죠. 지금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치니까 사실 답답한 상황이 있고요.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키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때려 붓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원이 그 난리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어떡해요? 정치권은 앞다투어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법조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싸우자며 지지자들을 선동해온 대통령과 여당에는 책임론이 불거졌고 여전히 대통령 구속에 유감을 표하는 국민의힘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내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양새다. 더 이상 민주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정당이 아니다. 저희들은 정당 해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광주시와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환영하면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시도지사 임원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주요 정책 추진을 요청했고 전남도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추경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전략사업 선정과 AI 2단계 예탄 면제가 시급하니 국가의 협조 바란다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갈수록 얼어붙는 경제 상황 속에 불안한 정국이 길어질수록 지역 경제가 받게 될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서부지법 습격 폭력 사태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뒤흔든 폭력 난동이라며 일벌백계를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서 무법천지가 재현되지 않도록 직접 가담한 자들은 물론 부정선거 가짜뉴스로 내란 행위를 추종하는 세력들까지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치주의까지 뒤흔든 서부지법 난동으로 국격과 대외 신인도에 큰 충격을 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방공항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수공항의 이용객 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지방공항의 침체는 길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제주로 가려는 승객들이 대합실에 줄을 섰습니다. 설 연휴에 맞춰 계획한 휴가를 앞두고도 승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높은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와 짧은 활주로 등 제주항공 참사로 문제가 됐던 시설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무안보다 여수공항이 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취소하고 새로 해야 하나 했는데 이제 수수료가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수수료가 많아가지고 그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무안공항의 폐쇄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근 지방공항들은 반사 이익 대신 기피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현재까지 여수공항 이용객 수는 2,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좀 사람이 좀 떨어진 추세였고 지금 올라가긴 하는데 확 늘어나는 그러진 않아요. 지방공항이 침체될까 지역 관광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여행사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250여 건의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지방공항 연계 상품인데다 승객들이 저가 항공까지 기피하면서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항공편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고요. 추억을 쌓고 가족들과 동료들과 가는 것도 있지만 안전이 답보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관광업계는 무안공항 폐쇄가 4월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공항에 대한 열악한 안전성을 시급히 개선하고 관광업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옛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5살 남성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 동료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에 홀로 있던 5살 입양아가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모가 평소에도 아동을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 2022년 12월 장흥군의 한 주택에 혼자 있다 화재로 숨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아동의 부모는 평소에도 딸을 별도의 공간에 홀로 방치하거나 음식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진 가축시장이 24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거래되는 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도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를 실은 차들이 가득 등장한 이곳. 설 대목을 앞두고 거래가 한창인 강진 가축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영기 시스템을 도입해 소의 크기와 길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24년 만에 새롭게 단장하면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보강돼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농가들이 와갖고 다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더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만큼 다치지 않고 사고 안 나게 그런 점이 더 편리하고 좋고. 강진군과 광진완도축협은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10,000제곱미터 부지에 한우 경매장과 휴게실 등을 조성했습니다. 최첨단 전자 경매 시스템이 도입돼 한 번에 240마리의 소를 경매할 수 있어 거래 시간도 대폭 줄었습니다. 여기에 소의 지방 두께와 체중 등 유전체 검사 정보도 제공하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전자 경매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하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소에 대한 유전체 검사 정보까지 한국정축협회에서 유전체 검사를 한 그 정보까지도 제공하기 때문에 송아지의 경우 한 마리당 수수료가 다른 지역보다 절반 정도 저렴한 것도 장점. 강진완도축협은 다음 달 개장식을 갖고 가축시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는 3월 5일에 치러질 첫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와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시군 선관위에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 3,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광주시는 어제 청년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96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기면서 정부가 수습을 위해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길을 열고 공식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방침은 그대로인 데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북도 내 대학병원들의 피로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정부는 장기화된 의정 갈등과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 의료계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의정 갈등이 풀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료계는 의대 신입생 7,500명에 대한 교육 계획도 없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밀어붙이는 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아직 정확한 사과는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7,500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내놔라 해도 전혀 내놓지도 않고. 전공의들의 복귀 전망도 어둡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전북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로 415명 중 33명이 출근했고 레지던트는 313명 중 39명으로 모두 출근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공의 신입격인 인턴의 경우 출근율은 2.9%로 102명 중 3명 수준이었습니다.
도내 수련병원인 이곳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은 현재 상반기 전공의 채용을 진행 중이지만 모집에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45명 가운데 지원자는 125명으로 1.7%에 그쳤는데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수련병원들의 피로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 선생님들이 지금 당직도 계속 하고 있고 응급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원 부서의 피로도도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입시는 마무리됐고 정부가 내년 정원은 원점에서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다음 달까지 합의가 돼야 내년 대입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국회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야당 주도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가 격화됐기 때문인데 일단 부산은 희망하는 학교부터 AI 디지털 교재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회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재로 격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도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인프라 구축을 마친 부산은 교사 연수를 진행하며 AI 디지털 교재 활용을 준비 중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새학기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사노조 등 일각에선 디지털 기기 의존도 증가와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며 성급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용 매체는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찬반 논쟁이 떠급자 국회는 시도교육감,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미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감귤 등의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급증했는데요. 껍질이 얇은 레드향의 경우 기후에 더욱 취약하다 보니 레드향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레드향 비닐하우스. 잎사귀만 가득할 뿐 노랗게 익은 레드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름철 폭염에 열매가 터지는 열과 발생률이 9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 애지중지 농사를 지었지만 농약값은커녕 빚만 늘었습니다. 이상기후에 재작년부터 열과 피해가 급증하자 농가에서는 10년 넘게 재배한 레드향을 결국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10% 아니 5%도 수확이 안 되고 나무만 자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지난해 제주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7도 높은 17.8도로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더웠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역대급 폭염에 껍질이 얇은 레드향의 평균 열과율은 38.4%로 1년 새 12.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레드향에서 다른 품종으로 바꾸는 농가들이 늘면서 천혜향 등 대체 과수 묘목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도 막막합니다. 이상 고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열과 재해보험을 해주어야 안정되게 농사들이 좀 보장돼야 농사를 짓지 아니면은
정말 아주 어려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레드양이.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레드양 열과 피해 농가는 모두 3,500여 곳. 기후변화가 현실화되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이 확대 운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 34곳과 초등학교 34곳을 1대1로 연계해 운영해오던 이음교육 대상을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6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음교육은 취학을 앞둔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방과 후 과정과 초등 늘봄 학교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70억 원 규모의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기간이 오는 24일까지로 2주 연장됩니다. 융자는 전남에 1년 이상 거주 시 개인 1억 원과 법인은 5억 원, 유통업체 10억 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계절은 한겨울이지만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0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종일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가운데 이른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다루실 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내륙 지역에서도 오늘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장성과 담양의 낮 기온도 9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8도 보이겠고요. 해남과 강진에서도 오늘 한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12도 보이겠고요. 고흥의 낮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